네, 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화요일 글로벌 전망대 시간입니다. 국제뉴스 베테랑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특히 관심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앞에만 가면 조금 움츠러드는 거 아니냐. 그 트럼프가. 그래서 더 관심을 모으는 그런 인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 하면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에서는 애국주의 선풍도 있고 해서 하는데 최근에는 조금 연금 개혁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푸틴의 정치 인생사 박가영 앵커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올해로 66살이 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겐 참 많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터프가이, 마초부터 독재자, 여기에 황제를 뜻하는 칭호인 차르까지 이런 수식어에 든 푸틴의 거침없는 행보가 드러났는데요. 악명 높은 옛 소련 비밀경찰 KGB 출신인 푸틴은 1999년 당시에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 의해서 총리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인 권력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듬해 선거에서는 러시아의 애국주의 바람을 타고 마침내 첫 대권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이후 재선에도 성공하고요. 세 번째 선거에서는 대통령 3번 연임 금지 규정을 피해서 신복인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에 앉히고 자신은 총리를 맡아서 실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푸틴은 2012년 대선에서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됐고요. 올해 3월 대선에서도 약 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으면서 4번째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푸틴은 임기 6년을 보장받아서 오는 2024년까지 러시아를 통치하게 됐는데요. 임기를 모두 채우면 옛 소련을 30년 이상 통치한 스탈린 전 공산당 서기장에 이어서 러시아 현대사의 2번째 장기 집권자가 됩니다. 현재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푸틴은 임기가 끝나는 2024년 다음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푸틴이 개헌을 통해서 종신 집권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네, 이 합법적인 장기 집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 운동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그래서 나와요. 우스갯소리로 직업이 총리 아니면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 그것도 종잡을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앞에만 가면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달에 그 헬싱키에서 그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첫 공식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이 없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푸틴은 적도 친구도 아닌 경쟁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 CBS 방송하고 대담을 했는데 유럽연합하고 중국은 경제적인 미국의 적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떠냐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적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좀 뒤로 좀 빠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선 직후부터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때문에 지금 특검 조사까지 받고 상당히 어려운데 푸틴 대통령하고 공동 회견을 이제 헬싱키 회담을 했는데 그때 이제 푸틴 대통령이 기자들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느냐, 트럼프가 이기도록 지시했느냐 하니까 예상과는 달리 그렇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 회복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랬다. 아주 그냥 거침없이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악관의 공식 녹취록에는 또 이게 수근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시비를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집어넣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영화 공작 저도 봤는데요. 거기도 보면 선거와 관련된 부품 공작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묘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박 기자도 공작 재밌게 보셨죠? 엄청 재밌게 봤어요.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푸틴에게만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까 푸틴이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큰 약점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요. 지금 워싱턴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3년 전부터 트럼프가 사업가 아닙니까? 사업가 시절에 모스크바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모스크바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매춘부들하고 좀 이렇게 좀 만났다. 그런데 이제 미국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가 영국 스파이가 이제 작성했다는 보고서를 이제 폭로를 했는데 그런 내용하고 함께
러시아 정보기관이 당시 그걸 몰카로다가 촬영을 해가지고 협박용으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 예. 물론 이제 확인은 안 된 겁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지난 5월에는 외신들이 그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가 이제 코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트럼프하고 과거 그 이제 이렇게 성적으로 접촉했던 예. 그 전직 매춘부한테 포르노 배우한테 예. 50만 달러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더군다나 그 푸틴하고 아주 가까운 러시아 재벌이 준 거다. 그런데 또 그 재벌은 묘하게 미국의 그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렇게 또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상하게 상태입니다. 뭔가 좀 아구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 이 스캔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반응도 궁금하고요. 지금 우리 대기업에 불똥이 튀었다 이런 네.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가짜 뉴스다. 예. 정적인 마녀 사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혹시 그 돈을 뭐 이렇게 돈이 왔다면은 정당한 컨설팅 수수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그게 수수료라고 해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대기업에도 지금 예. 불똥이 뛰었다고 했는데 그 코온 변호사가 그동안에 뭐 노바티스라는 그 큰 다국적 제약회사도 그렇고 미국의 AT&T 같은 데서 예. 꽤 많은 돈을 받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은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받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최측근한테 돈을 거액을 주면은 그게 꼭 컨설팅만일까 하는 의문들이 많고 한국의 그 뇌물이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한국 예. 항공우주산업 카이 예. 거기도 돈을 준 게 드러났고 회사 쪽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무슨 관련 컨설팅을 받았다.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하는데 뭐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소문하면 사실 푸틴 대통령도 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섬찟한 내용의 네. 뒷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뭐 KGB 출신 본인은 물론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처음에 엘친 대통령에 의해서 총리로 1999년에 발탁되기 직전까지 그 KGB가 바뀐 러시아 연방보안국 그 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정보기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5년에 그 러시아의 그 야당 지도자 넴초프 예. 라는 사람이 거의 뭐 그야말로 백주에 그냥 그 암살을 당했는데요. 그게 뭐 크렘린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푸틴 지시로 암살했다는 뭐 얘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심지어 어떤 외신 기자는 2014년부터 한 34명 정도의 러시아 그 인사들이 암살됐는데 그게 전부 푸틴이 지시한 거다. 물론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2014년이었죠. 7월에 예.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서 그 쿠알라룸푸르 가던 그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예. 298명 싣고 실종됐죠. 예. 지금까지 그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데 네. 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뭐 미사일로 쏜 거 아니냐. 이것도 계속 크렘린이 거짓말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만 들으면 정말 푸틴 대통령은 무섭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뭐 본인도 좀 억울할지 모르지만 좌우전 워낙 그런 것들이 따라다니니까 네. 뭐 입을 꽉 다물고 있죠.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겁날 것 하나도 없는 푸틴 대통령도 요즘은 좀 주춤하는 게 연금 개혁 문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얘기 나와서 참 민감하거든요. 이 네. 연금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뭐 애국주의 때문에 계속 승승장구해서 뭐 지지율이 엄청났는데 예. 최근엔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64%로 가장 최근에 집계가 됐는데 예. 아시다시피 뭐 연금 이제 그 러시아도 지금 보면은 현재는 남자가 60세고 여자는 55세가 이제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 예. 나이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도 돈이 달리니까 이걸 이제 시차를 두고 남자는 65세, 여성은 63세로 이제 고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는데 뭐 반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위도 많고 해서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는 시위도 못하게까지 했는데 뭐 지금까지도 계속 뭐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돈도 있지만 그 장기 집권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것도 좀 함께 묻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폭발하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금 개혁은 어느 나라나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고요. 그러고 보니까 러시아 출신 그 이중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네, 지난 3월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이제 푸틴한테 왜 이렇게 저자세야 해서 예. 그런지 아주 이번에는 발빠르게 추가 제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 의회도 지금 트럼프가 왜 그렇게 푸틴한테 이렇게 쩔쩔매느냐 해서 불만이 많은 상태거든요. 근데 뭐 러시아도 지금 뭐 쉽게 안 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그 반발로 러시아가 이제 미국 국채를 한 5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예. 있었는데 이걸 많이 던졌습니다. 이제 좀 골탕을 먹이려고 150억 달러 정도까지 줄였는데 문제는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뭐 한 2조 달러어치의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네. 국채를. 그래서 러시아가 그 던져봐야 큰 효과가 타격이 산의 없습니다. 기별도 안 가겠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재무장관이 이제 달러를 슬그머니 건드렸습니다. 지금 뭐 달러가 이제 전 세계 기축 통화인데 예. 우리가 이제 유로화, 위안화, 루브라 같은 걸로 많이 쓰겠다. 뭐 그래도 별로 영향이 이제 시장에서 영향을 이제 이렇게 꿈쩍을 안 하니까 달러로 석유를 결제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달러 석유 결제를 건드린다는 거는 미국한테 선전포고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그 모건 스탠리 투자은행이 푸틴이 정치적 리스크를 잘못 건드리면 루브라 리스크로 가서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루브라가 그 달러에 대해서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좀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미국과는 좀 각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북핵 육자회담이 뭐 오랫동안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예. 육자회담 할 때는 이제 북한도 계속 참석을 했었으니까 그래도 좀 영향력을 있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조금 좀 빠져 있었죠. 그런 가운데도 푸틴 대통령이 계속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하고 남북한 종단 철도를 연결하겠다는 예. 얘기를 계속 해왔고 우리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지난 5월 말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에 갔는데 예. 그때 푸틴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동방 경제 포럼이라는 거 하는데 와달라. 올해는 9월 이제 11일부터 13일까지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러시아 극동 개발 이제 이런 그 자금도 끌어들이고 러시아 주변국들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러시아가 2015년부터 하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왔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그 정상회담 일정 같은 것도 좀 겹치고 해서 예. 그동안에 답을 안 했습니다, 평양에서. 그런데 어제 크렘린궁 대변인이 못 올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좀 김이 빠진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사진 한 장을 준비해 주셨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 들어봤으면 합니다. 누가 봐도 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의 합성 사진인데 좀 묘하네요. 얼굴이 약간 모나리자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7월 30일자 표지 사진인데 트럼프 아시다시피 금발에다가 눈썹이 예. 이렇게 성기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네. 푸틴은 이제 그 코가 좀 크죠. 예. 그리고 이제 눈이 파란색인데 그걸 합쳐서 아주 묘한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조어로 트럼프, 푸트럼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타임즈가 자기들 그 트위터의 그 계정에는 이 사진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실었는데요. 서로 닮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사람이 결국 같은 운명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웨이시는 그게 꼭 뒤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걸 하는 식의 약간 좀 비아냥하는 식으로 재치 있는 해서. 해악이네요, 네. 굉장히. 예, 그런 사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사진까지 오늘 국제뉴스 전문 연합인포맥스의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